구비구비 바람길이 안개를 뿌리며 겨울로 가는 지리산 자락. 인족도 없고 실록도 사라진 골짜기 사이로 한 청년이 오고 있다. 산길을 걸어서 3, 40분 거리. 이곳 내원골을 오르내린 지 12년째가 되는 김단호 씨다. 골짜기 끝에서 그가 찾은 사람. 선생님, 어디 계세요? 속세 인연으로 온 단호 씨 아버지 자봉 스님이다. 쟤 타고 둘이만 올 줄 알았더니. 아이고. 화전민이 살던 폐가를 수리한 이곳이 자봉 스님의 수행 암자다. 장작을 패는 솜씨가 청년 부럽지 않을 만큼 거뜬하고 익숙하다. 30여 년 산 생활의 노하우다. 단호야, 또 니도 한 해봐라, 요거. 자, 해볼게요. 모든 걸 아버지로부터 배운 단호 씨다. 이건 안 나가요. 아무리 쳐도.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 그렇지. 결이 있거든. 그걸 잘 보고 결을 딱 안 하면 절대 안 나가죠. 부전자전. 그렇지, 봐. 딱 나가잖아. 거기 힘에다가 그 복결을 봐야 되거든. 훌륭해. 오케이. 6년 전 단호 씨는 12년간의 산수행에 마침표를 찍고 하산했다.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은 곧 수행을 관두겠다는 아들 단호 씨의 선언이었다. 수고했어. 잘하네.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죠. 왜냐면은 지게의 질도 야는 지게대학을 나왔어요. 유명한 지게대. 내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쟤는 학벌이 어디냐면 지게대학이라고 딱 그러거든. 그러니까 저기서 돌들 전에 이제 큰 걸 야가 다 줬어. 나도 옛날에는 한데 자꾸 나이가 든 기운이 들고 쟤는 힘이 세지고 그러더라니까. 근데 지게대학을 다녔지만 이 세상을 아는 거지 이제. 지게대학이 비록 집만 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지가 지고 가야 돼. 세상에서 내가 군림할라 하지 말고 세상의 인류를 내가 어깨에다 지고 나가야 돼. 그것이 성인의 도리. 아예 직접 밥을. 한 달에 2-번씩 산에서 구할 수 없는 찬거리들은 단호 씨가 챙겨서 올라온다. 그러니까. 우와, 부심 많이 샀네. 이거 보세요. 이거 그거? 등겨장이라 해가지고 등교장? 음. 아, 등겨가지고 낸대로 딱. 잘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번 맡아보세요. 우와, 이거 쌈장. 막장. 네, 진짜 맛있어요 이거. 어때요? 오, 그분이 직접 네, 만든 직접 거야? 네, 만드는? 네, 네 만들어서 판매도 하시는. 아, 이거 아주 좋은 거다. 땡큐 베리 마치. 나도 영어 쓸 줄 알아. 영어요. 식품 저장고인 수각으로 향하는데 살림살이도 쟁여두는 공간이다. 아, 이제 이거 다 이게 내가 지었어요. 대나무 다 얹으셔가지고. 예, 남은 이제 저기 해가지고. 전기와 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남자에선 밥해 먹는 것조차도 수행이다. 주방 가구의 위치에서부터 음식 보관법까지 남루한 공양간에도 나름의 법도가 있다. 냉장고도 없다고 들었어요. 없어요. 괜찮으세요? 없으셔도. 괜찮진 않지. 괜찮진 않지만 적응하고 살아야지.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속세와의 절연을 선언한 아버지를 따라 단호 씨가 산수행을 시작한 건 15살 때였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버지의 수행을 묵묵히 따랐던 아들. 하지만 산에서 사춘기를 보내고 단호 씨 마음에도 풍랑이 일어 27이 되던 해 아버지를 떠났다. 아버지가 제 도움이 없이, 그러니까 저랑 같이 생활하시다가 혼자 사시면
생활하시면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을 했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저 없이 더 잘 사시더라고요. 근데 또 계속 하루하루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지금 또 살짝 또 걱정이 되죠. 올라와서 같이 살 생각은 없어요? 같이 아프시면? 네. 왜 그래야 되죠? 산에 있으면은 신경 쓸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너무 심심하고 저는 그래도 산에 있는 것보다는 역시 사람 속에 있는 게 더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고립을 자처한 삶이 수행인지 세속의 연과 부대끼는 삶이 수행인지 아버지와 아들은 지금 다른 길에 서 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어디 가시려고 이렇게 왔나요? 펴려고 어떤 거 보시려고? 자리고 허리 병 나서고 몸에 기혈을 통하고 건강을 정진하고 장록이라 하지 않아요? 장록? 장록이라고 하고 자리공이라고 이제 요새 세련된 말로는 자리공 구닥다리 말로는 장록구리 수제비 해먹는데 이것도 육수를 내는 용으로 쓰고. 네네 그 국물도 그 은근히 맛이 있어요. 오랜만에 아버지를 따라 나선 길. 길이 많이 험해. 무성함을 버리고 낙엽들만 쌓인 산은 가난하다. 겨울산에서도 먹을거리를 찾아내는 게 산중 수행자의 공력. 지난 봄 흩뿌려 놓은 자리공의 위치를 스님은 용케도 찾아낸다. 아니 크다. 열다섯 살부터 27까지 12년 동안 단호 씨에게 자봉 스님은 학교이자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엄격한 스승이었다.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요. 그냥 보통 칡보단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칡이 진짜 힘들어요. 칡은 뭐 한두 시간 캐는 거에 예사예요. 이렇게 가면서 자꾸 흔들지마 부러지니까. 이걸 불려서 놓고 이것도 이게 때문에 이거 걸리적거리니까 간단히 끝내지만. 힘쓰는 일인데도 나이가 무색하다. 역시 많이 해본 솜씨라 다르다. 지금 잘 캐시네요 역시. 자연인이라 그런가. 스님 자연인. 언제부터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스님? 자리공은? 어떻게 이것이 지금 한 7, 8년 전부터 먹기 시작했지. 어떻게 알고요? 이제 가서 이제 내려가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세련된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겠습니다. 이뇨 효과와 종기를 낫게 하는 효능이 있어 약재로도 쓰인다는 자리공은 사실 독초로 분류돼 일반인들이 가까이 할 식재료는 아니다. 물에다가 콕 고우면은 이 안에서 양잿물 같은 게 우러나요. 양잿물 독이 있어요. 이 만지면 미끌미끌하다니까 양잿물처럼. 자리공 뿌리만큼 독하고 쓰디쓴 시절이 스님에게도 있었다. 가정 형편상 14살 어린 나이에 출가했고 20대 후반에 승적에도 올랐지만 가족들의 성화로 사찰을 나왔다. 여기다가 이제 간장, 조선간장 넣고 해독한 그 물을 수제비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냥 하면 수제비 자체도 이게 해독이 안 되죠. 독이 있어 골치 아파. 속세의 삶도 스님에겐 독이었나 보다. 그 시절을 참회하며 스님은 18년째 홀로 수행 중이다. 얼마를 우려야 독한 업이 풀어질까. 끝을 알 수 없는 수행길의 수제자가 아들 단호 씨였다. 간을 한번 봐야 돼 그래갖고 간이 약간 싱거운 듯 해야 돼. 나중에 짜지거든. 간을 봐 그래갖고 약간 이게 싱거운 지금 듯. 양이 많은데. 간을 보라니까. 아니 제독도 안 되는데 무슨 간을 보라 그래요. 아니 내가 할게. 아이 너 바로 나중에 제독된다니까. 아, 나중에. 나는 그냥 바로 맛을 딱 보면 괜찮아요. 근데 안 넣어 먹지. 쇠바닥. 근데 간장 딱 넣으면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 나는 많이 살았잖아.
원래 효자 먼저. 아니야 자식 효자 개똥내기 제독을 해놓으니까 이젠 아들을 못 이긴다. 그냥 맞는 것 같아. 아니 그 내가 봐야지 임마. 아, 하지만 마무리는 역시 스승이다. 조동간장 맛이 나네. 됐죠? 됐어. 이제 요 반죽물 뜨고 저것들 가진 양념 집어넣으면 돼요. 자, 들어갑니다. 가진 양념을. 달달한 호박이 심심한 육수에 감칠맛을 더해준다. 퍽퍽한 반죽에도 조선간장으로 구수하게 우린 자리공 육수의 공덕이 가미된다. 좀 뻑뻑 안 하니? 아, 딱 맞아. 딱 하는 거 보면 옛날에 아주 잘하는 거지 저거. 서당학교 3년이면 풍어를 넘는데 얘는 10년이면 보자 어떻게 되나. 풍어를 3년 3, 4, 12년이니까 그죠? 4번을 우리니까네 오 굉장히 그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야지. 아, 날이 건조해서 굽는다. 먹을 게 귀한 산 중에서 수제비는 제법 손이 많이 가는 특식이다. 불 넉넉하구나. 네, 넉넉해요. 사람의 인생에도 조선간장처럼 독한 업을 해독하는 방법이 있을까? 아버진 여전히 고독한 수행만이 살 길이라 믿지만 장성한 아들은 호박처럼 어우러져 맛을 내는 삶의 길을 산 아래에서 찾고 있다. 내원골에서만 6년을 함께 지낸 부자의 각자 다른 해법이다. 부족하지만 많이 드세요. 열심히 끓여서 줬으니 뭐 잘 먹어야지 무조건. 잘 먹고 건강해질게. 네. 중생을 화목케 하는 게 수행의 목적이다. 외골수인 스님이 단호 씨의 하산 결정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이유다. 자주 해 먹어서 그런데. 아, 이 국물 진짜 맛있다. 맛있네요. 무하고 오뎅 국물처럼 약간 그 특이한 예, 그런 국물 맛이 있어요. 보통 음식이 먼저 음식이 물리고 천천히 배가 부르는데 맞아. 이거는 배부터 먼저 부르고 음식이 안 물려. 안 물려. 계속 먹어요. 와, 맛있네. 먹다 보니 아, 이거 뭐 먹을수록 맛있네. 슬슬 먹을수록 좋은데. 예. 궁할수록 통한다고 수제비를 끓여 먹었던 배고픔의 기억도 각자의 삶이 헛헛할 때 생각나는 부자의 끈끈한 정이 됐다. 벌써 단호 씨가 돌아갈 시간이다. 따뜻하게 좀 어릴 때 해주듯이. 어릴 땐 내가 말 그래 했지. 네 모자도 네. 씌워주고. 많이 해주 모자까지요. 그래 이렇게 어제 어릴 때 생각해서. 가진 것 없는 스님의 마음을 단호 씨는 고맙고 감사히 받는다. 내 거보다 훨씬 좋아. 나는 별로인데 니께 좋아. 아, 색깔이 그래서 그렇지. 고마워요. 또 올라올게요. 언제 다시 올지 정한 바는 없다. 추운데.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지금이 바로 서운한 그때다. 내려갈게요. 또 올라올게요. 그래. 그래 알았어. 처음 스님 곁을 박차고 떠날 땐 그토록 가볍던 걸음이 방문객이 되고 보니 점점 무거워진다. 내원골을 내려와 차로 30-40분 거리. 하동의 아침 일출을 고즈넉하게 마주하는 언덕 위의 집이 단호 씨의 보금자리다. 단호 씨는 이곳에서 혼자 산다. 하동 매개 마을에 정착한 지는 이제 2년 차. 지인의 소개로 얻은 폐가를 한 켠만 고치고
산골 암자보다는 윤택한 일상을 누려보는 중이다. 같은 볕이라도 마을에 내리는 햇살은 따사롭다. 뜨는 해 보면서 머리 말리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머리도 빨리 마르는 것 같고 되게 상쾌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출근하는 단호 씨를 아쉽게 배웅해주는 유일한 식구가 연탄처럼 새까만 반려견 탄이다. 보다. 세상에선 처음으로 단호 씨의 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아니 주워 먹어. 좀 떨어진 거. 그렇지. 야, 저 또 있네. 그래. 야야 그래. 창원에서 온 거야. 그 어머니가 3년 키우시다가 누나가 6년 누나 먼저 6년을 키우고 시집 가가지고 엄마한테 맡겨서 3년. 이제 저한테 1년. 이제 10살이네. 10살이야. 아, 손 마사지.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아프다. 응. 아이고. 다시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자.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낯설고 휑한 바깥 생활에 적응하는 탄이를 보면 묘한 동지애가 느껴진다. 다니 안녕.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단호 씨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까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길 가다 우연히 마주친 오랜 친구처럼 단호 씨를 따뜻하게 품어준 곳이 여기 매개마을이다. 이 길이 유일한 마을길이니까요. 출근길이죠. 단호 씨는 매개마을의 사무장으로 일한다. 이제 겨우 1년차 새내기다. 지금 어디 가실 거예요? 수도요금 받으러. 예? 수도요금 받으러. 아 잠깐만 저기 마을에선 지금 지붕 교체 사업이 한창인데 사업 그거 이제 사업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금 스트레이트 지붕 있는 거 혹시 창고나 그런 데 있죠? 세대주 이제 성함 지도자님 성함 120여 명의 주민들이 오순도순 한 식구처럼 사는 마을이지만 아직 얼굴과 사는 집을 다 익히지 못한 신참 사무장에겐 신청서를 받는 일도 꽤 만만치 않은 숙제다. 계세요? 게다가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12년간 수행자로 살았던 사람 아닌가. 이거는 뭐 그런데 계세요? 집집마다 사람이 없다. 지금 점심시간이죠. 할머니들 경로당에 계시네. 아까 거기 신발 되게 많았어. 경로당으로 가야겠네 또. 또래보다 50대 이상의 주민이 대부분이지만 단호 씨가 마음 편히 사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할머니 집 다 지붕 뭘로 돼 있어요? 슬리또 슬레이터. 아래 혼자 그 몸편이고 아래도 전시 슬더라. 이건데 왜 이래 오래 그러면은- 몇십 년 된 게. 왜 슬레이트는 몸에 유해해요? 안 좋아요. 이게 성면이 날리기 때문에. 걷어내려고 옛날 사람들 들떠에 돼지고기 듣고 처음으로 봤으니까. 그래도 그때는 병도 안 걸렸다. 지금 막 병이 걸리가 난리다. 아뭐 자기 막 돌라놓고 술도나놓고 끄고 바로 끄다. 지금 은박지 까놓고 이제 그때는 바로 끄고 없어.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어. 이걸 전에 저런 병이 온다고 난리. 지붕 교체하려면 그 신청서를 써야 돼요. 대기라는 그런 거지 너뭐 어쩌려고 성함. 사업 신청서 한 장 쓰는데도 그 옛날 이야기들이 쏟아진다. 여기. 저 잘못했어요. 단호 씨는 어울려 사는 재미를 넉넉하고 푸근한 어르신들께 배운다. 여기. 아직 신참이라 성함들을 다 모르는 게 단호 씨는 죄송한데 쇠뿔도 탄 김에 빼라고 연습을 해보기로 했다. 지붕재 여현주 할머니. 박상래 할머니. 아이고 잘하네. 가만 있어요. 이운영. 아이고 잘하네. 또 이거는
고복희, 그러네. 이건. 김순심, 아이고, 황임순. 이 정도에도 박수갈채를 받는다. 아, 볼 때마다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이게 해야 저도 외워지죠. 몇 점이나. 출소를 잘 불렀어요. 출소고에 안 빠지고 다 안 서서 딱 꼬매 가면 다 알아비네. 둥지가 있다는 건 폭풍 한설에도 피할 곳이 있다는 뜻이다. 단호 씨에겐 이 마을이 둥지다. 할머니, 아이고 입구에 계시다. 뭐 하고 계세요? 요게 요거 달래? 다 달래. 언제부터 고장났어요? 어리 좀. 윗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단호 씨를 불렀다. 요거 여기 없어서. 가스레인지가 감감무소식이란다. 이거 또 큰 거 또 있는가? 이게 제일 큰 게지?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거 얼마 줬는 거? 아니 전에 김치도 주고 막 물김치도 주시고. 김치도 주지만 아. 우리도 시라볶기를 가서 줄게. 그걸 해야 되지. 은혜를 갚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전기도 없는 암자에 살았지만 단호 씨는 매뉴얼만 보고도 기계를 척척 만진다. 1년 전엔 속성으로 굴삭기 자격증도 땄다. 됐네. 다 되네. 겨우 신세를 갚는가 했더니 다 되네. 또 정 한 냄비를 퍼주신다. 삶는 기라고. 이거 좀 줄게. 뭔데 이게? 배다 고운 거. 안 먹어. 먹자. 안 먹어. 이거 떼갖고. 이게 양동을 먹구만. 아니야 아무것도. 에? 배 따고 소뼈 따고. 근데 이거 스님과 생활했으니 고기가 제일 꺼려지는 음식. 소금장 먹어. 예. 고기 삶은 건 잘 안 먹긴 하는데. 안 먹어. 네, 그래도 저기 뭐 손님이 또 내일 올 손님이 있어서. 손님이 생겨. 집 안 추워요? 익숙지 않은 곳에도 주저없이 활짝 마음을 열 수 있는 건 겨울 햇살같이 따사로운 사람의 온기 때문이다. 마르는 것도 예쁘고 다 예뻐. 손질을 해. 고마워요. 예. 응. 우리 아들 같아. 그래서 이것저것 먹을 것도 어머나. 챙겨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보면 주고 잡고. 근데 뭐 없어서 내 혼자 있으니까 안 해먹게안 주지. 내 시라꼬는 한번 끼워줄게. 네, 시락 끓여주세요. 갈게요. 주고받는 말이 영락없는 아들이다. 한양 가자. 지리산 자락의 능선 위로 해와 달이 놀러 오는 집. 사람이 오래 살지 않아 흉가였다는 것 외엔 나무랄 데 없는 집이다. 이 방은 왜 이렇게 휑하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빨리 수리했어야 했는데 지금 한창 또 마을 일도 바쁘고 그래서 제대로 마음 먹고 하려고 장비를 이제 구해놓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미뤄졌어요. 지인의 소개로 좋은 조건의 이 집을 구했다. 깔끔하게 살림살이가 정돈된 거실 겸 부엌은 손재주 많은 친구랑 단호 씨가 직접 새로 지은 공간이다. 스님과 오래 살다 보니 커피보다는 차가 더 익숙한 단호 씨. 찻잎의 은은한 향기와 쌉싸래한 달래향의 깊은 맛을 아는 청년 단호 씨는 어찌 보면 도시보단 시골살이가 더 맞는지도 모른다. 달래 간장에 묻혀서 거기다 들기름 조금 부어가지고 달래 양념장에 김을 많이 싸 먹었었어요. 이거 달래 썰다 보니까 김이 생각나네요. 습관이란 게 참 무섭다.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오래된 벗들처럼 추억을 몰고 나타난다. 달래장을 만들었더니 자연스레 마른 김에 손이 간다. 삶이 변하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수행 생활이 단호 씨는 지겨웠다. 그가 하산한 이유다. 산에 반찬 먹고 할 때 진짜 이거 양념 간장에 김 많이 싸 먹었어요. 올라오는 사람마다 가벼우니까 미역하고 김을 많이 들고 오시는 거예요. 김은 뭐 그럭저럭 이제 이게
질리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먹으면 질리지만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게 김인데 미역은 조금만 넣어도 양이 불어나고 본인은 한 봉, 두 봉 이렇게 가져오셔도 이게 끓여보면 이게 엄청 오래 먹기 때문에 싫었어요 그때. 미역이 싫었어요. 거의 뭐 10년 동안은 미역국을 못 먹은 것 같아요. 일상의 변화가 없는 수행은 단호 씨에게 먹어도 줄지 않는 미역국 같았다. 이상 세계를 꿈꾸기보단 좀 더 현실적인 삶 속에서 단호 씨는 도를 찾고 싶다. 이른 아침, 단호 씨가 이 집 저 집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찾아다닌다. 이 지게 빌려야 되나? 이건 완전 와 이건 완전 옛날 지게네요. 됐는가? 어우. 차가 닿지 않는 산골짜기에선 지게만큼 집 나르기에 좋은 물건이 없다. 갈아야 되겠네요. 오늘은 지게를 지고 미루고 미뤘던 숙제를 마칠 작정이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산에 올라가던 그 호동골이라는 곳에 갈 건데 거기 지금 쓰레기를 제대로 정리를 안 하고 나왔거든요. 그게 마음이 짐이 돼서 좀 지게를 메고 올라가서 쓰레기를 좀 더 다 정리해서 내려오려고요. 안녕하세요. 아, 지게 좀 빌리려고요. 지게? 예. 근데 지게가 구형 지게는 아니다. 예? 구형 지게 옛날 지게는 아니다. 요새 그 나오는 알루미늄 지게. 아, 알루미늄요? 뭘 지게를 뭘 하려고 또. 아, 쓰레기 좀 메고 내려오려고. 또 좋은 일을 하는구만. 예. 예. 아니 단어를 찍어야지 왜 날 찍어? 아, 감사합니다. 자주 오나 봐요. 자 한번 묘봐. 아, 이건 그래도, 이제 밀빵이 안 맞으면 밀빵은 조정하면 돼. 보자. 웬만하면 맞을 거야. 그 위에 뭐 상체는 거의 웬만하면. 네, 딱 맞네요. 아유, 지게다리까지. 네. 감사합니다. 잘 쓰고 네. 가지고 올게요. 아이고 완전히 뭐 근데 지게꾼이 너무 신식이야. 동네 분들이 너무 인정이 많으시고 저를 많이 다 아껴주세요. 감사하게도.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선 혼자서 켜켜이 쌓아둔 묵은 짐부터 치워야 한다. 세상에. 마음의 공간도 마찬가지다. 안 돼요? 단호 씨에게 호동골은 15살부터 치우지 않고 버려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쌓여 있는 곳이다. 마음 먹고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홀가분하다. 한 얼마 만에 지금 거기를 찾아가시는 중이세요? 한 10년 만에. 제가 22살 때 내려왔거든요. 거기서. 아, 10년 만에 지금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네. 마을에서 1시간 정도 달리면 지리산 호동골에 오르는 입구를 만난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처음 수행 생활을 시작했던 길. 아버지께서 깨닫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15부터 운둔자로 살았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이 헛되진 않았다고 생각한다. 여기 자세히 보면 차나무에 이렇게 찻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12월 말인데도 말까지도 이렇게 눈 덮여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찻꽃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이렇게 산에 오르락 내릴 때 이게 향 맡으면서 다니고 그랬어요. 그냥 신기하니까. 사춘기 시작하자마자 산에 들어갔거든요. 되게 심리적으로 많이 변화무쌍한 시절에
와서 많이 좀 외로웠죠. 은은한 찻꽃 향기도 친구였던 시절. 사춘기 무렵이었다. 또래 아이들이 학교 공부에 지쳐 사는 게 무엇인지 질문할 때 단호 씨는 자연에 묻혀 지리산 능선에게 물었다. 사는 게 무엇냐고. 있는 곳이 달랐을 뿐 사춘기가 되면 의뢰하는 마음 공부라 생각한다. 단호 씨는 위로 누나 둘이 있다. 가정을 일궜어도 아버진 매일 아침 기도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길 원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가장 아끼던 아들 단호 씨를 데리고 집을 떠났다. 원군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어떤 그런 공부를 잘해가지고 또 크게 성장할 것으로 또 믿으셨던 것 같고 어찌 보면 본인보다는 저를 위해서 산에 데려온 거죠. 그땐 학교보다 아버지를 따라가는 일이 훨씬 쉬웠다. 그래서 그 길을 낫으로 쳐가면서 가야 돼. 아, 여기서 길이 끊긴 거예요? 예.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 그 길을 가려면 예기치 못한 장애를 만나도 스스로 헤쳐나가며 길을 만들어야 한다. 결코 녹록지 않은 시간들이었다. 바로 저 집이에요. 10년간 버려둔 단호 씨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 KBS